32비트 코텍스 M7 코어 프로그래밍과 실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학습 목표로는 32비트 코텍스 M7 구조와 메모리 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AR 시스템의 프로그래밍과 디버깅 스킬을 학습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32비트 프로세서의 다양한 프리프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게 될 STM32F767이라는 프로세서 기반으로 이에 대한 회로와 그리고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학습하고, 또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속 대용량 연산이 요구되는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과 드론 플라이트 컨트롤러 그리고 자동차 이슈에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32비트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을 함량하고 이러한 요소 기술을 증진함에 있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0차시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ARM 프로세서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32비트 코텍스 M7의 이름인 STM32F767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과 다양한 디버깅 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S 스캔 모드를 바탕으로 학습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을 레퍼런스 책과 실험 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옴사에서 제공한 윤도경 교수의 ARM 코텍스 M7 STM32F767 정복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 매뉴얼과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할 이러한 하드웨어 익스퍼리먼트 보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1차 시는 32비트 어드밴스 리스크 머신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RM, 즉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는 것은 명령어 세트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 세트 구조라는 것은 다양한 리스크 머신 혹은 시스크 머신이 있는데요. 리스크라는 것은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로서 우리가 어셈블리 랭귀지를 기반으로 CPU를 구성할 때 명령어 개수를 굉장히 최적화시킨 구조를 리스크 구조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 개념은 시스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복잡한 명령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스크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머신을 베이스로 해서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해야 될 CPU 또한 리스크 머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IP는 영국의 암사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는 암사에서 제공하는 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반도체 업체에서 다양한 프리프럴 혹은 메모리 주변 장치를 추가해서 IC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C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코텍스 M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ARM과 코텍스라는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아니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국의 암사에서는 기본적으로 ARM7, ARM9, ARM10, ARM11의 CPU의 IP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RM 코어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다양한 이 퍼포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좀 그 퍼포먼스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러면 암사에서 유저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는 CPU, 즉 CPU를 최적화하자라서 라는 개념으로 콘텍스 M7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면 먼저 ARM과 코텍스라는 것은 동등한 CPU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ARM이라는 개념이 좀 더 광활한 넓은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거보다 최적화되었다 하는 것을 코텍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RM7, ARM9, 10, 11은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CPU의 클락 스피드, 그리고 소비 전력, 그리고 아키텍처 등에 의해서 7, 9, 10, 11의 단계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서 ARM7 같은 경우는 3단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는 것은 3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한 클락에 3개의 파이프라인을 처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7과 11은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또 한 가지 CPU의 스피드가 133메가에서 11 같은 경우는 550메가까지 동작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CPU의 레커멘드하는 스피드와 파이프라인 차이 때문에 굉장한 퍼포먼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CPU를 만들 때 아키텍처가 하버드 아키텍처냐 혹은 폰 노이만 구조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노이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CPU가 명령어와 데이터를 처리할 때 CPU에서 명령어와 데이터 라인을 구별한 것을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명령어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일치화됐다, 일치한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ARM11 속도, 퍼포먼스가 올라갈수록 하버드 아키텍처 구조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포먼스가 높은 ARM을 좀 더 최적화한 것을 코텍스라는 CPU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가 있는데요. 우선 A 시리즈가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R 시리즈, M 시리즈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별로 어플리케이션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와 프리프럴, 그리고 버스의 속도, 그리고 메모리의 속도 등등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프로세서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코텍스의 CPU 코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연히 ARM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32비트 프로세서고 경우에 따라는 64비트 버스 억세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로팅 포인트까지 연산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네온이라든가 그리고 심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겠고요. 내부적으로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코텍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퍼포먼스 혹은 펑셔널리티와 캐퍼빌리티 측면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퍼포먼스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당연히 과거에 개발된 2002년 혹은 그 이전에 개발된 ARM 시리즈보다는 코텍스 A 시리즈가 제일 캐퍼빌리티와 퍼포먼스 그리고 펑셔널리티가 높은 수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높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실제 개발해야 될 타겟팅하는 제품에 맞는 CPU를 선정하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 제품에 들어갈 CPU가 저속을 요구하는데 굳이 이런 고사양의 코텍스 A57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속인 코텍스 R 시리즈 혹은 코텍스 M 시리즈를 사용해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타겟팅하는 목표에 맞춰서 CPU 코어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CPU의 이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Tmega 128이라는 AVR 코어, 즉 16메가로 동작하고 있죠. 이러한 AVR이 sign이라는 함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연산 시간을 143 마이크로세크라는 기준을 했을 때 이걸 1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스피드, 예를 들어서 8비트 8051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가 0.11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코텍스 M7 같은 경우는 216MHz의 클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CPU,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메모리, 캐시, 그러한 것을 베이스로 사인엑스를 처리하는데 상대적인 속도는 490배가 더 빨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암코어, 코텍스 코어는 동일 계열이다. 코텍스가 좀 더 최적화되었다. 제품별 최적화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801이나 AVR, 즉 ATmega 128 같은 8비트 CPU와는 퍼포먼스와 그리고 캐퍼빌리티, 그리고 CPU 속도, 파이프라인 모든 측면에서 고속 용량을 갖고 있다, 역량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